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 특별 재난 지역을 신속히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신상 필벌을 강조하면서 이번 재난 상황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공직자는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는 신임 장관들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현장에서 본 국민의 안타까운 상황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실종자 수색과 응급피해 복구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신속히 지정하고 특별 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자 신상 필벌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재난 상황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은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재난 상황에서 기존 대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별, 유형별 자연재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라는 당부입니다. 또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식중독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 피해도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의 핵심은 소비 회복이라며 부처별 추가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소비 쿠폰 지급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물가 관리에 힘쓰고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행정력을 동원해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고위급 협의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회의 후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오는 25일 미국과 2+2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2 재무통상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합니다. 미국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크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 재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 요청이 와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장관과 산업장관은 별도로 만나 각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를 앞둔 구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도 했었고요. 또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주 촘촘한 전략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것은 협상의 시점이 아니라 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로 못 박은 USC안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일단 시행한 뒤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값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한층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최신 휴대폰의 가격을 문의해봤더니 출고가가 170만 원에 달합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에 최대 15%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12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50만 원가량 저렴해졌지만 여전히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22일부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거로 보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자 2014년 도입된 후 11년 만입니다. 법 시행 후 보조금 획일화로 유통점 간 경쟁이 없어지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뒤로 지원에는 불법 보조금이 많이 성행해서 속히 말하는 성지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피해를 오히려 단통법 이후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집니다.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앞으로 유통점이 자유롭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용자 거주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금지됩니다. 소비자들도 단통법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휴대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싼데 이게 휴대폰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 더 투명하게 휴대폰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싼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통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 지역을 신속 지정하고 특별 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서두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 가스 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배추, 돼지고기 등이 크게 오르며 119.77로 전월보다 높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 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첫날 698만 명이 신청하고 1조 2,7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 체크카드 신청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